쿨럭쿨럭 목이 칼칼한 기침 소리에 아침이 깨어납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도 옆자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네요. 5해가 지났건만 아내가 떠난 그 자리에 아직도 익숙해지질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불을 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빈자리를 어루만지곤 하죠.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속으로 중얼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면도기를 듭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지네요. 예전 같으면 면도날 하나로 일주일은 거뜬했는데 요즘은 사흘만 지나도 얼굴이 욱신거립니다. 내 몸이 점점 나를 배신하는 걸까요? 식탁 위에는 여느 때처럼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뿐. 혼자 먹는 아침은 늘 쓸쓸하지만 이런 고요한 외로움조차 견디는 게 남자의 몫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30년을 체육교사로 지켜온 제 방식이니까요. 하성만은 늘 강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온 제가 지금은 약 서너 가지를 매일 챙겨 먹습니다. 고혈압약, 관절약, 퇴직 전엔 약 없이도 철인처럼 살았는데 이젠 약 없인 하루도 버티기 힘드니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운동화를 신고 단지 한 바퀴를 걷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운동장을 10바퀴도 뛰었는데 이제는 숨이 가빠 벤치에 주저앉게 되네요. 그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이런 증상이 나타났지만 매번 애써 외면합니다. 이건 내 몸이 아닐 거라고, 내가 아니라고. 하 선생님 또 산책이세요? 옆동 김노인이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다가옵니다. 웃으며 예, 건강해야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생각이 밀려듭니다. 밤마다 손발이 저려 잠에서 깨고 화장실 드나드는 횟수도 늘어만 가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사에게조차요. 남자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묘한 자존심 때문이었죠.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켜도 화면은 멍하니 흐를 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온 메시지 몇 개가 눈에 띕니다. 첫째 딸은 손주 사진을, 둘째 사위는 건강검진 예약 확인을 보냈네요. 작년에도 사위가 검진 예약을 해줬지만 괜히 고집부리며 가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검진이냐며 어차피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생각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가슴이 답답해 밤잠 설치는 날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는 늘 밝은 척합니다. 아침마다 운동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네요.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는 노년 건강 특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려다 문득 멈춥니다. 70세 이상 남성, 정기검진 필수라는 자막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몇 달 전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생각이 납니다. 늘 건강하다던 친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죠. 성생활은커녕 요즘은 제 몸도 마음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화면 속 한 노인의 솔직한 고백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 나는 그저 살아있는 것이지 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의 변화도 마음의 외로움도 그저 꾹 참고 지내왔습니다. 베개를 베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도 또 혼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겠죠. 죽음보다 무서운 건 아마 이런 외로운 반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위 정민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아버님, 내일 아침 9시 반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몇 번을 거절해도 사위는 포기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권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끝내 예약까지 해버렸네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히 옷을 챙겨 입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단정해야 한다는 고집이 있어서겠지요. 병원 로비에서 사위를 만났습니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오늘은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어쩐지 불편한 기분이 듭니다. 젊은 사위 앞에서 내 몸의 약점을 드러내야 하니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을 위해 검진은 받아야겠죠. 쓴 내시경 약을 마시고 체열실로 향합니다. 간호사의 익숙한 손놀림에 피를 뽑고 이어진 내과 진료. 의사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흉통은 없으십니까? 숨이 가빠지신 적은요? 소변은 불편하신가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전도에 약간의 이상이 보입니다. 심혈관 질환 초기일 가능성이 있고 호르몬 수치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평생 체육교사였던 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니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니요? 속으로 되뇌며 침착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체육교사로 살아온 내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성기능이 떨어지지는 않으셨어요? 노년기 남성 호르몬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민감한 문제를 의사가 먼저 꺼낸 겁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로는 그런 일에 신경 쓴 적조차 없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큼은 남자로서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 말끝을 흐리자 의사는 더 묻지 않고 처방전을 씁니다. 심혈관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보시고 비뇨기과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 심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비뇨기과라니 그런 곳은 젊은 남자들이나 가는 곳 아니었나요? 주위 친구들 중에도 그런 진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검진을 마치고 병원 카페에 앉아 사위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드시는 약 같은 거 있으세요? 의아한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러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 검증 안 된 약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팔려요. 특히 남성 건강 관련해서요. 심장질환 있으신 분들께는 위험합니다. 사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최근 들어 인터넷에서 남성 활력이라는 광고를 자주 봤던 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되찾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자꾸 눈에 바렸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처방받은 약봉지를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뒤에 나온다는 검진 결과가 벌써부터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심장 이상이라니, 그리고 성기능 문제까지. 이 나이에 그런 걱정을 해야 하다니 부끄럽고 쓸쓸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약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단지 산책로엔 여전히 사람들이 짝을 지어 걷고 있습니다. 문득 가슴이 저려옵니다. 내 옆자리는 언제나 비어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 때문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각성이었는지 동네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몸이 확연히 약해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선생님, 처음 오셨죠? 반가운 얼굴이 인사를 건넵니다. 예전 제자였던 녀석이 이젠 트레이너가 되어 저를 맞이하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처음엔 무리하지 마세요. 이 나이엔 오히려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합니다. 예전엔 무거운 역기도 거뜬히 들었는데 지금은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찹니다.
그래도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가에서 요가 매트를 펴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네요. 한숙자 씨, 남편과 사별하고 이 동네에서 혼자 지내는 분이죠. 가끔 마트에서 마주쳐 인사를 나눈 정도였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샤워실에서 나오는 길, 마침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하 선생님도 여기 다니세요? 믿기지 않을 만큼 활기찬 71세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엔 초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다더군요. 지금도 책을 많이 읽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어색하게 웃자 그녀가 먼저 웃으며 말합니다. 저도 1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없으면 못 살 정도예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거든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도 요즘 부쩍 외로움이 깊어졌거든요. 혹시 내일도 오실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끝나고 같이 산책하실래요? 아침 공기가 좋아서 파트너가 필요했거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마음이 살짝 떨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오래된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헬스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운동이 끝난 후엔 동네 공원으로 나섰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숙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죠? 네, 7년 정도 됐어요. 체육 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꼿꼿하게 걸으시는군요. 저는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지금도 동화책 읽어주는 봉사활동해요. 말없이 걸어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 이렇게 누군가와 편히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산책이 끝나고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숙자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같이 걸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산책은 일주일, 보름, 한 달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조금씩 제 이야기도 꺼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심혈관 문제,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 특히 성기능 저하라는 말은 도무지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어느 날 숙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 선생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그녀의 부드러운 눈빛에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애써 웃으며 말했죠. 아닙니다. 그냥 잠을 좀 못 잤을 뿐이에요. 그러신가요? 혹시 무슨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나이 드니 이런저런 건강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마치 내가 더는 남자답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이 많았습니다. 숙자 씨와의 관계가 어느덧 깊어지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이대로 다가가도 괜찮은 걸까? 내 몸의 문제를 그녀가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며칠 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재계 의사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런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한 비밀 한약,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쓰러졌고 심장약을 복용 중인 제겐 치명적일 수 있었다더군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고개를 떨군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에서요. 의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가 처방한 약이 있잖아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숙자 씨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였다고?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다고? 그런 마음을 말로 꺼내기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잠시 뒤 병실로 들어온 사위 정민호. 의사와 짧은 대화를 나눈 그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대체 무슨 생각이셨어요? 그런 이야기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미안하다, 민호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만. 말끝을 흐리자 사위는 한숨을 내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는 말씀 안 드렸어요. 걱정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그 질문에 갑자기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한 모습만 보여주던 제가 이제는 사위에게 걱정을 끼치는 노인이 되어 있었죠. 참았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혼자가 무서웠나 봐. 사위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셨군요, 장인어른. 병원에서 이틀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숙자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신가요? 그 한 줄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척 집에 다녀왔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거짓말이 더 큰 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헬스장에서 다시 만난 숙자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 친척집에 다녀오신 거예요? 마트에서 민호 씨를 만났는데 선생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셨다고 하던데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위가 다 말한 거구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더듬거리며 변명하려는 저를 바라보는 숙자 씨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괜찮아요.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아침 산책은 멈췄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허황된 것들에 매달리는 걸까? 인터넷 야계, 거짓말까지.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그날 밤 아내의 사진을 오랜만에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여행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도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면 돼요.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내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지금 이토록 숨기고 감추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창밖에는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건 남자답지 않음이 아니라 혼자 남겨진다는 외로움이었다는 사실을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전화기를 들고 숙자 씨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먼저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혼자서 아침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숙자 씨 없는 산책길은 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다 문득 제 삶이 스쳐갔습니다. 강함을 강조하던 교사 시절, 가족을 위해 버텨낸 가장의 시간, 아내의 투병을 묵묵히 지켜보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외로움에 지고 있고 변화된 몸을 감추려 애쓰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숙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헬스장에도 가지 않았는데 어쩌다 우연히 마주친 걸까요? 숙자 씨, 오랜만입니다. 어색한 침묵,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헬스장에서 뵙지 못해서 걱정했어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숙자 씨의 진심 어린 물음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이젠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그동안 숨겨온 제 마음을, 그 두려움을 다 털어놓고 싶었죠. 하지만 입은 또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꺼낸 말은 또 무의미한 거짓이었습니다. 숙자 씨의 눈빛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면 제가 부담스러우신가요? 놀라 급히 말했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그녀의 표정엔 실망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병원에 계셨다면서요. 제가 꼭 알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했어요. 그녀의 말이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다시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졌고 남자로서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 같은 노인이 감히 당신에게 마음을 품었다는 걸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말끝을 흐리자 숙자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보내선 안 될 것 같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와는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헬스장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딸의 안부 전화에도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슈퍼에서 이웃 어르신과 마주쳤습니다. 하, 선생님, 요즘 숙자 씨랑 안 보이시네요? 사이 안 좋아지셨어요? 놀란 표정으로 묻길래 되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 모르셨구나. 동네에 소문이 좀 났어요. 하, 선생님이 숙자 씨 보험금 노린다고.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누가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숙자 씨가 남편과 사별하며 꽤 많은 보험금을 받은 건 알지만 제가 그런 속셈으로 다가갔다니 이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런 말 제발 퍼뜨리지 마세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왔고 창문을 열려다 아래층 공원에서 숙자 씨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녀도 이 소문을 들었을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숙자 씨가 떠오르고 처음 함께 걸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웃으며 이야기 나누던 시간, 아내가 살아있을 때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이제야 제 안에서 또렷해졌습니다. 항상 강한 남자, 든든한 가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감정을 억눌러 왔지만 이젠 달라져야 할 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나는 평생 혼자 남아 외롭게 끝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숙자 씨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솔직히 꺼내놓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이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말하려 했지만 목이 또다시 막혔습니다. 결국 꺼낸 말은 준비했던 고백이 아닌 혹시 시간 되시면 산책이나 같이 하실래요? 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잠시 뜸을 들이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금은 약속이 좀 있어서요. 거절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갑작스레 찾아와 사과 한마디 없이 산책을 청하다니 무례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생님. 희망을 품고 돌아보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내일 아침 8시에 공원에서 뵐래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이번엔 꼭 모든 걸 이야기할 겁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진짜 제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게 진짜 남자다움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나 옷을 정성껏 골랐습니다. 거울 속의 저,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오늘 숙자 씨에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공원 벤치. 기다리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은주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좀 어떠세요? 사위가 걱정 많이 해요. 괜찮다. 은주야, 많이 좋아졌어. 정말이요?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이상한 약은 다시 안 드시는 거죠? 결국 사위가 딸에게도 이야기한 모양이군요. 그래도 어쩔 수 없겠죠. 가족이니까. 그래, 이젠 그런 거 안 해. 걱정 말아라. 아버지, 오늘 오후에 집에 갈까 해요. 좀 봐드리고 싶어서요. 오늘은 약속이 있단다. 약속이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아는 분 만나기로 했어. 통화를 마치고 시계를 봅니다. 어느새 8시, 숙자 씨와의 약속 시간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더 단정한 옷차림,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 선생님. 안녕하세요, 숙자 씨. 서툰 인사를 주고받고 우리는 조용히 산책로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동네 근황 같은 가벼운 말들이 오갔지만 곧 침묵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말을 꺼내기 위해 용기를 내었습니다. 숙자 씨,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뵙자고 했습니다. 그녀가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들을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원이요? 무슨 일로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활력제 같은 약을 샀는데 그걸 먹고 쓰러졌습니다. 어리석었죠. 놀람이 서린 숙자 씨의 얼굴엔 곧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숙자 씨와 가까워지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 몸 상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검진 결과 심혈관 질환 초기와 호르몬 불균형이 있더군요. 의사 말로는 성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서 말하는 내내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젠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숙자 씨가 제 손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그런 걸 왜 혼자 끙끙 앓으셨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말을 잇지 못한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남편 떠난 후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며 살았어요. 선생님과 걷던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건강 이야기, 잘못된 약 복용, 동네에 퍼진 소문까지. 숙자 씨는 이미 그 소문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런 말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 누가 뭘 하든 그냥 우리 삶을 사는 거죠. 그녀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망설이다 다시 물었습니다. 숙자 씨, 제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 선생님, 저도 예전처럼 젊고 예쁘진 않아요. 그러니 우리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니 딸 은주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약속은 어떠셨어요? 잠시 망설이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숙자 씨라고 동네에서 같이 산책하던 분이야.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단다. 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아버지, 혹시 여자친구? 민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야. 은주가 갑자기 저를 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신 뒤 계속 걱정했거든요. 그때 사위 민호도 대화에 끼어들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자존심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비뇨기과 상담도 받아보세요. 요즘은 노년 건강도 중요하게 다루는 시대니까요. 부끄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마. 다음 날 성상담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상냥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생활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공유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죠. 약물 치료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파트너와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이 풀렸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자 씨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숙자 씨, 저는 지금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싶습니다. 남자답게가 아니라 사람답게 있는 그대로의 저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받은 숙자 씨는 곧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 선생님, 편지 잘 읽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7살, 다시 설렘을 느끼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내일 아침에 뵐 수 있을까요? 네, 8시에 공원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깨끗한 셔츠에 단정한 바지, 꼭 맞는 신발까지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긴장됐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숙자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산책 말고 다른 데 가보는 건 어때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동네를 벗어나 호수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동네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죠. 호수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배우자와의 추억, 아이들 키우던 시간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하, 선생님, 손 한번 잡아봐도 될까요? 뜻밖의 제안에 놀랐지만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고도 따뜻한 감촉. 이렇게 손잡고 걷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이에요. 그 순간 노년의 봄이 우리 곁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손을 맞잡고 호수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까 잠깐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껴졌거든요. 호숫가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했죠. 숙자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 선생님, 병원엔 다녀오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성상담 클리닉도 다녀왔고 심장 검사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약 잘 먹고 운동 꾸준히 하면 회복될 거라 하더군요. 다행이네요. 저도 한때 우울증으로 상담받은 적 있어요. 남편 떠난 후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더라고요. 그녀의 고백에 마음이 더 열렸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깊은 친밀감을 주는 일인 줄 그제야 알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옛날식 다과를 나눴습니다. 숙자 씨의 웃음소리가 참 좋았어요. 눈가에 깊어진 주름 속에서도 웃는 모습은 마치 소녀 같았습니다. 하 선생님, 우리 이제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저는 숙자고 선생님은 성만, 하성만. 성만 씨, 이름이 참 멋지네요. 이름을 부르자 한결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죠. 카페를 나와 다시 동네로 돌아오는 길, 숙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만 씨, 가족들에게 우리 이야기하셨어요? 네, 딸에게 말했어요. 의외로 좋아하더군요. 저도 아들에게 말했어요. 처음엔 놀라더니 곧 축하해줬어요. 엄마도 행복해야 한다고. 이제 우리는 서로의 가족에게도 인정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감춰두고 싶던 감정이 이제는 당당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숙자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제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실래요? 제가 요리를 좀 해볼게요. 그럴까요? 제가 와인 한 병 가져갈게요. 와인이요? 우리 나이에? 왜 안 되겠어요? 의사 선생님도 적당히 마시는 건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둘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말,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헤어지기 전 숙자 씨의 뺨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놀라면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봐요, 숙자 씨. 네, 내일 봐요, 성만 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기대.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숙자 씨와의 관계가 시작된 지 석 달.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식사도 더 정성스럽게 챙기게 되었죠. 모든 일상이 의미로 가득합니다. 성만 씨, 오늘 벌써 7km 걸었네요. 숙자 씨가 손목의 만보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 손에도 같은 만보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그녀의 아들이 2개를 선물해 줬거든요. 두 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래요? 전혀 피곤하지 않은데 사실은 숨이 조금 찼지만 그건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체력이 예전보다 좋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대로 운동과 약, 식단의 조화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은 언제 가세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이번에는 비뇨기과 검진도 받아요. 잘하셨어요. 숙자 씨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그런 이야기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둘 다 건강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저도 다음 주에 검진 받아요. 우리 같이 가요. 이제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서로 약 먹는 걸 체크해주고 검진 날짜를 맞추고 건강한 음식을 나누는 하루하루가 참 행복합니다. 물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손을 잡고 걷다 보면 수근거림도 들리죠. 저 나이에 무슨 연애냐는 소리도요. 예전엔 신경 쓰였지만 지금은 웃어 넘깁니다. 숙자 씨가 말했었죠. 우리가 젊었을 땐 부모님 세대를 이해 못했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도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하냐는 거죠.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요. 행복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린 노인 건강 강좌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주제는 노년기성 건강과 관계의 중요성. 예전 같았으면 절대 안 갔을 강의였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강사인 의사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노년의 성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그러나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밀감, 교감, 스킨십이 더 중요해집니다. 성은 나이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숙자 씨와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겠지요. 그리고 누군가와 그 신호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숙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그녀의 집은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거실 곳곳에 꽃이 놓여 있고 책장에는 다양한 책들이 가지런히 정돈돼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한 사진, 아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 걸어두셨네요? 네, 우리 사진도 이제 가족 앨범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우연히 노년의 사랑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엔 80대 커플의 결혼식 장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나이에도 새 출발을 하는군요. 말하자 숙자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성만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나이에 결혼 같은 거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형식보단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숙자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굳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약속하는 거죠.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법적인 결혼은 아니더라도 서로에게 헌신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내일 우리 자식들 초대해서 같이 식사할까요? 공식적으로 인사도 하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요리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성만 씨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있게요.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 함께 요리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 곁을 지키지 못해 미안했지만 이제 내 곁에도 누군가 있어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음 날 자식들과의 식사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딸 은주와 사위 민호, 그리고 숙자 씨의 아들 준서까지 한자리에 모였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점점 가족 같은 분위기로 물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은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행복하단다.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준석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세요.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축하했고 숙자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살짝 고여 있었어요. 식사 후 베란다에 나와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만 씨,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노년기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예전엔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새 계절의 시작 같아요. 맞아요. 우리에게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요.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나이 드는 시간. 그날 밤 처음으로 숙자 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깊은 친밀감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조심스레 나누며 노년의 사랑도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아침, 함께 눈을 뜨고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더는 차가운 이불이나 외로운 식탁이 아닌 함께 나누는 아침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걸으러 갈까요? 숙자 씨의 말에 저는 환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남은 모든 날들도 함께 걸을 겁니다. 비록 느리고 주름진 걸음일지라도 함께라면 그 길이 얼마나 즐겁고 따뜻할까요? 성은 나이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성이라는 건 단순한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와의 깊은 교감이자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이라는 것. 숙자 씨와 손을 잡고 아침 산책길에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77살. 이제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인생이 것이야말로 인생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